안녕하십니까. 광주미르치과병원 교정과의 류경훈 원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청 인기 있었던 애니메이션 마징가 Z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악역 캐릭터 중에 아수라 백작이라고 있었습니다. 얼굴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 캐릭터였는데 목소리도 그래서 남자 쪽이 나올 때는 남자 목소리, 여자 쪽이 나올 때는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왜 느닷없이 여기서 아수라 백작을 얘기하냐면 임상에서 조우하는 케이스들 중에 한 입안에 있는 상악과 하악이 완전히 다른 사람일 것이냐 따로 노는 느낌을 주는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악은 매우 삐뚤삐뚤한데 하악은 멀쩡하다든지 혹은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이기에 치료 계획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빼야 하는 쪽이 있고 그쪽의 목소리가 더 크다면 반대쪽은 절대 안 빼고 싶은데도 눈물을 머금고 빼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반드시 안 빼야 하는 쪽의 목소리가 더 크다면 반대쪽은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케이스의 사진을 보면 상악은 그다지 발치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악의 치열 사진을 보면 무조건 발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럼 위쪽은 비발치, 하악만 발치하면 어떨까? 이러한 편악 발치의 적용이 불가능한 1급 교합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악 치열을 빼니까 상악도 빼고 진행을 한다면 이 환자의 전치 부위는 뼈도 굉장히 얇아서 부담스러웠었고 상악 전체의 각도는 정상 각도보다도 더 뒤로 기울어져 보이게 될 것입니다. 소위 옥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상악 치열에 맞춰서 하악도 비발치로 진행을 한다면 이번에는 하악 전치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어서 교합의 완성도도 잇모습도 나빠질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식도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파란색 직선을 정상적인 앞니의 각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빼자니 이렇게, 안 빼자니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것이죠. 잇모습을 보면 더 혼란스러워지기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나아 보이니까 발치해서 잇모습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입이 혹시라도 너무 들어가면 좀 합축해 보이고 하악면이 더 길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차를 사러 갔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거기에 값은 비슷한데 두 대의 차가 있었습니다. 한 대는 익숙하면서 무난하고 그럭저럭 괜찮은 디자인의 차인데 굴러가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 엔진은 별로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차가 한 대가 있고요. 또 다른 한 대는 전문가적 견지에서 엔진의 성능이 좋아서 잘 달리고 좋은 차인데 좀 디자인이 과격해서 거부감이 드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차를 고르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모양새는 좀 빠져도 엔진 좋은 차를 선택하겠어요 라고 대답했던 환자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을 모두 다 챙기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둘을 다 챙기기 참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능으로 굴러가지도 않을 정도로 만들지만 않는다면 무난하고 나름 좋아 보이는 차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택 기준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저 또한 그러합니다. 이 케이스는 현재 본인의 입모습에 대해서 본인의 불만이 전혀 없었고, 저 또한 이 케이스에서 보다 나은 교합을 만들기 위해서 발치하면 결과적으로 입모습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발치 치료에 의한 조금 더 큰 폭의 변화를 재나지 못했습니다. 무난한 디자인의 차를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즉 익숙하고 무난한 현재의 입모습을 선택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많은 고민 끝에 비발치로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 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간을 확보해서 무격다짐으로 치아를 배열해 나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교합의 완성도도 나쁘지 않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앞니가 닿지도 않게 열려 있어서 비발치로 치료를 하면 더 열려버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발치로 진행을 해야 그나마 라면이라도 좀 끊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상악 전치도 약간 뒤로 넣어줄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은 처음 상태보다 나빠지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치료 후의 입모습이 정말 만족스럽게 훌륭하다,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받아들일 만한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료 전후의 입모습을 비교해보면 이 케이스 역시 거의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에서 발치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또 다른 형태의 좋은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현재 다시 진단한다고 한다면 비발치로 결정할지 발치로 결정할지 솔직히 제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결정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이 케이스는 제 눈에는 그때는 상악이 막 더 크게 악을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상악의 비발치의 강요를 받아서
하악도 힘들게 비발치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그런 상황으로 몰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발치 비발치는 이렇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틀려집니다. 만약 오늘의 케이스가 다른 상황은 다 똑같고 단지 하악이 조금 더 많이 삐뚤삐뚤했었다면 저는 하악이 더 크게 악을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마도 상악도 빼고 진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비슷해 보여도 조금의 차이로 매우 틀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어디서 본 것으로만 너무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길 당부 말씀 전해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